이 시간에는 사주에 태왕한 육신이 있을 때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지 태왕하거나 편중된 육신의 통변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사주 원국에 태왕하거나 편중된 육신이 있으면 그 육신은 전생부터 인연이 많거나 강하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당하는 육신의 성정, 그 특성이 성격이나 행동에 강한 습성으로 나타난다.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에 배인 거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언행에 그 육신의 특성이 배어나올 소지가 많다. 입니다. 그런데 그 해당하는 육신의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변하거나 또는 불순하게 나타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것은 없는 것만 못하다. 태과즉 불급 이러한 얘기와도 상통할 수 있다는 얘기. 요즘은 차라리 적게 먹는 것이 많이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것이 많이 먹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 요즘 너무 어떤 영양분이나 음식을 많이 먹어서 찌꺼기가 남아 있다든지 소화를 못 시켜서 문제가 생기는 소지가 많죠. 해당하는 육신의 인연이 자주 바뀌거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즉 관성이 태왕하다. 그러면 우선 사회적 활동에서는 관성은 직장 자리이기 때문에 직장이 자주 바뀌거나 이럴 소지가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여자 사주에 관성이 한 3개 이상 있으면 이제 많다 이렇게 볼 때 남편 인연이 자주 바뀌거나 아니면 3번씩 간다 이런 소리. 요즘은 이제 3번씩 간다 소리 뭐 이렇게는 잘 안 해요. 숫자 띠기로는 않는데 그런 인연이 자주 변화하고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육신에 관한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거나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즉 관성이 태왕하거나 편중되어 있으면은 법이 때에 따라서 자주 바뀌거나 흔히 말하는 대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식이 될 확률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사안에 따라서 왜곡되게 드러날 소지가 있고, 해당하는 육신을 싫어하거나 불편하게 느끼면서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따라가거나 그 육신에 좌우되는 경향이 참 많아요. 비겁이 왕하다. 그러면 항상 어느 육신이 태왕하다고 하면은 그 육신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약해지거나 극을 당하는 육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 많은 어떠한 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비겁이 많으면 당연히 재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군겁쟁제, 군비쟁제에서 돈이 생기기가 무섭게 쓸 놈이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뺏기든지 이러한 손재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비겁이 왕하다 보니까 돈 씀씀이가 식상은 없으니까 버는 재주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쓰는 것은 또 선수야.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꼭 어떤 모임이 친구 모임이 됐든 어떤 모임이 됐든 모여서 식사를 한다 또는 술을 한잔 한다. 안 내도 될 자리인데 내가 꼭 먼저 카드를 꺼내거나 계산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속으로는 저도 돈 나가는 거 아깝죠. 나중에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 그래서 그게 강한 습성인데 안 좋은 습성으로 드러날 소지가 많다.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어느 식당을 가든지 보면은 흔히 말하면 구두를 끝먹는
그걸로 면 끝먹는 신용하고 좀 기다리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고, 끈은 안 묶고 구두 꾸구려 신고 막 먼저 나가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다 했어요. 이런 것처럼 자신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게 나타날 때 상당히 본인도 알지만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죠. 해당하는 육신을 감당하기 힘들어 피하거나 피해의식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관살이 왕하면 관살에 대한 피해의식을 꼭 피해를 안 입히더라도 의식이라겠죠. 자기 스스로는 뭔가 자기가 손해를 보거나 당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육신을 자연스럽게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나 사회적 활동에서도 그렇고, 그 육신이 태왕하고 편중되어 있으면은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데, 무엇 때문에 변화가 자주 일어납니까? 뭐 비교 평가를 해요. 하나만 있을 때는 오로지 그게 그건가 보다 그것만 알았는데, 여럿이 섞여 있고 혼잡되어 있거나 많으면은 비교 평가로 인한 갈등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쪽 직장보다 저쪽이 나은 것 같고 좀 괜찮게 대우려져 놓고 전망이 있는 것 같으니 또 그걸로 쏙 옮겼다가, 남자도 같이 비교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여자가 관성이 태어나면은 그런 것 같다. 해당하는 육신은 상대 육신의 유무에 따라서 작용력과 특성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한데 비겁이 태왕하면은 씀씀이가 크거나 손재살이 생길 수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쓸 돈이 없으면은, 이 말은 재성이 사주에 없으면은 뭐 손재볼 일이 뭐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육신과 상대 육신, 특히 그 해당하는 태왕한 육신이 극하는 그러한 육신의 유무를 꼭 살펴보고 또 통변할 필요가 있다. 해당하는 육신의 상대 육신은 제 역할을 하기 힘들거나 피해를 입는데, 그 육신이 사주에 나타나 있지 않으면 그런 피해를 모르고 또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된다. 해당하는 육신은 또 재화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라고 하는 것은 잘 규칙에 맞게 잘 다스려서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재화다. 그래서 흉신도 재화가 잘 되어 있으면 길신 못지않은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화가 되어 있는지도 보고, 또는 합이나 충에 의해서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혼잡되어 있는 그런 육신, 정관과 편관이 혼잡되어 있는데 편관을 사주에서 딱 합으로서 잘 변화시켜 놓았든지 묶어 놓으면은 오로지 정관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고 생각할 수 있다. 해당하는 육신이 재화되었거나 재화하는 육신이 오면 단점이 변해서 장점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변했어, 참 사람 됐네, 뭐 이런 소리처럼 그러한 장점이 변해서 단점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화하는 운이 오는가도 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이 태왕거나 편중된 육신을 어떤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뭐 사주 원국에 완전한 방국을 일으키면 이건 세력이 왕한 거거든요. 태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간목이나 을목일주인데 지지에 신술 방국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관살이 태왕하다. 이렇게 무조건 방국을 이루면 태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좌오미유가 빠져있으면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항상 방국의 중심, 삼합의 중심에는 좌오미유가 있어야 제 역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또 한 육신이 3개 이상 있거나 혼잡되었을 때 이것 또한 태왕한 걸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같이 3개가 있더라도 천간에 3개가 있는데 또
뿌리가 없으면 그 태왕한 건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경금일주에 천간에 목만 3개 있어요. 을목 2개, 간목 하나. 재성이 태왕하다 있을 보대요. 뿌리가 있긴 있는데 약해. 그에 비해서 신유술, 궁극을 읽고 토생금, 투생금에서 지지는 전부 토금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겁이 훨씬 더 태왕한 걸로 본다 이지. 그래서 그런 관계를 살펴보는데 일단은 숫자로 말하면 3개 이상 있을 때 이렇게 보고 방국을 이루었을 때 보는데 사주 원국에 방국이 있거나 3개 이상이 되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대운이나 연운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 기간만큼은 한시적으로 태왕하거나 편중된 것으로 당연히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주에 수가 임수하고 해수만 있었다. 그런데 대운에서 임자대운이 왔다. 이건 완전 태왕해지는 거죠. 그런 대운이나 세운의 세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잘 판단해야 돼. 그래서 삼합을 이룬 육신은 태왕하거나 편중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삼합은 정신적인 결합, 목적 결합 그랬어요. 힘이 있거나 태왕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정신력이 강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고 사회적 활동을 위한 뜻을 모았는데 이미 각기 다른 오행이잖아요. 삼합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오행 세력, 육신 세력으로 태왕하다 이렇게 저는 삼합은 보지 않는다. 그 다음 해당하는 육신의 재화 여부와 앞서 말했던 강약 상태 또는 상대 육신의 왕약에 따라서 다르게 통변해야 한다. 이것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해당하는 육신으로 인해 파극당하거나 독이 당하는 육신 또는 해당하는 육신을 생조하는 육신의 동향을 잘 살펴야 한다. 우리가 어느 한 육신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약해진 육신은 빨리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어요. 즉 금이 많으면 목에 힘을 못 쓰겠구나. 근데 그 한 가지만 힘을 못 쓰는 게 아니라 금이 많다. 그러면 모든 한 오행이 태왕하거나 편중되면은 다른 나머지 오행들도 자연스럽게 또 다른 나머지 육신들도 자연스럽게 약해지거나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선 수가 왕하다. 그러면 불이 꺼질 염려가 있고 불이 약해질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목은 붕 떠버릴 수가 있어. 생을 너무 많이 해주니까 목은 붕 떠버릴 수가 있고 금은 독이 당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금, 화, 목 다 그래. 토국수 못하죠. 토국수 하나 수다 즉 토붕이라 토가 무너져 버리거나 씻겨 내려가 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육신이나 오행이 태왕하면은 나머지 다른 오행과 육신에도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데 우선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것이 파극을 당하는 육신이다. 또 태왕하는 육신이 있는데 앞서 말한 대로 재화가 되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재화가 되었다가도 또 다시 생주해 주거나 그 육신이면 도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주변과의 관계를 육신의 동향을 잘 살펴서 통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식상이 태왕하거나 편중된 사주를 어떻게 통변할 것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식상이 태왕한 사주들 물론 재화가 됐을 경우는 당연히 달라요. 앞서 말한 대로. 그런 거는 저는 비유하기를 핸들이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다. 그렇게 핸들이 고장나면 어떻게 돼? 이거 방향 어디로 갈지 방향이 안 틀어지는 거잖아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 멈추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막 전진은 잘하는데 멈추질 못하거나 이 방향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조절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그래서 핸들이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식상이 태왕하고 편중된 그런 사주다 이렇게 봅니다. 어디로 튈지 어디로 갈지 종잡기 어렵고 또 동시에 스톱이 잘 안 되는 그러한
그래서 그런 상태로 본다. 이게 저는 한마디로 식상 태왕한 사주를 요약한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다. 특히 식상은 인성의 재화가 필요한데 인성의 재화가 없는 식상 태왕은 마치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장난하는 것 같다. 어린아이가 큰 칼을 들고 장난하면 자칫하면 저만 다치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크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지혜잖아요. 또 기술 이런 건데 기술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조차도 없는 그런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갖추지 못한 행동이나 표현 등에 의해서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식상이 태왕하거나 편중기 사주다. 그래서 식상이 태왕하면은 일단은 인성부터 또 찾아봐야 되겠죠. 인성으로서 잘 억제할 수 있는지, 제어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식상 태왕이 관성을 파극하면 무모할이 많지 저돌적이며 매사에 부정적이거나 비판 또는 반항적인 태도로 일관하기 쉽다. 그래. 식상이 태양하면은 일단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관이라 했잖아요. 관을 갖다가 그냥 완전 깡그리 무시해버린다는 얘기. 관을 갖다가 이겨먹는다고 그럴까? 관을 다치게 만들고, 그럼 관인 법이고, 어떤 우리 정화에는 규칙이고, 어떠한 공적인 그러한 상태를 갖다가 다 깨버리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대단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반골적이고 이럴 소지가 많은 게 식상태왕이 있고 재화가 안 된 사주다. 식상태왕이 관성을 파극하면은 직장이나 조직에 불평불만이 많거나 동화되지 못해서 같이 어울리고 하지 못해서 그 직장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거나 조직 내에서 능력만큼 적절한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한다든지 그것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열심히 일을 안 했을까 아니라 동화하지 못하거나 앞서 말한 대로 비판적이거나 이러한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래서 이 식상태왕이 상당히 사회생활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얘기하는 것은 약한 식상이 있고 아주 저렇게 태왕한 식상이 있어요. 차라리 식상이 없으면 뭐 없는가 보다인데 상관 같은 경우가 약하게 있으면은 이건 관과 대항도 묻으면서 뒤에서 꿍시렁거리고 그런 사주들 있잖아요.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지금 이 식상에 태양한 사람은 무모하리만큼 저돌적이고 공격적일 수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말한 대로 아주 반항적이고. 근데 약한 그런 상관 식상들은 뒤에 숨어서 뒤통수 때린다고 그러고 뒤에서 궁시렁거리거나 뒤에서 비수를 꼽는 그런 비열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강하면 아예 드러내놓고 그냥 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식상이 강할 경우에는 관을 제압하니까 관이 함부로 갑질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경우가 됩니까 하면은 지금 노조가 강하면은 회사도 함부로 못 오잖아요. 강성 노조들한테는. 근데 노조 가입도 안 하면서 식상에서 뒤에서만 불평불만하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 근데 너무 이게 또 강하면은 아까 목숨 걸고 하는 것처럼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미얀마 사태 같은 경우는 목숨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나오면 총 맞을 생각하라고 하는데도 가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라고는 해서는 안 되겠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고 자유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할 수 있습니까? 식상이 태왕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러니. 근데 없는 사람들은 뒤에서 아주 궁시렁거리고 말은 어쩌고 하는데 행동으로 못 옮기고 이런 경향이 있다. 식상이 태왕하거나 편중된 사주를 통변할 때 식상이 태왕하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간섭과 구속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조직에 속해서 충성이나 윤리, 도덕을 강요받으면
자유억압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벗어나려고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식상이 태왕한 사람 자체는 나무 간섭받기 싫고 통제받기 싫고 자기 어떤 의지대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제재가 가해지면 그냥 참지 못하는 게 단점이 될 수 있다. 또 오만한 태도나 거침없는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항상 나무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스스로 관을 자처하는 허세와 허풍이 심할 수 있는 게 식상이 태왕한 사람입니다. 이 식상이 태왕한 사람들은 여기 말한 대로 아주 어디 가도 톡 튀어. 말 한마디를 해도 톡 튀는 말을 하게 되고 행동도 그렇고 차림새도 그렇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드러나는 게 이 식상이 태왕한 사주들입니다. 그런데 그 식상이 태왕한 사주가 그 자기 드러내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부 법이고 자기가 세상 다 꿰뚫고 세상 다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허풍을 떨거나 허세를 피우는 경향도 상당히 많은 게 식상이 태왕한 사주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관을 무시하는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래서 관제구슬에 휘말리거나 특히 식상이 왕한 사주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식상이 하는 역할 중에 생제를 한다 이런 얘기. 식상이 태왕한 사람들이 생제를 하고자 재를 노리면 그것 때문에 관제구슬이 따라올 확률이 많아요. 그것을 탐제반화라 그래요. 재를 탐하다가 도리어 화를 입는다. 욕심을 내다가 사기를 당한다. 불법이나 편법을 해서라도 돈을 벌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망조가 드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고 구설과 시비를 달고 다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구설과 시비를 즐기는 사람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시간 단축하고 뭐 어떻게 하고 5인 이상 못 오게 한다 하는데 편법적으로 다 또 문 닫아놓고 하다가 걸린 사람은 그런 걸 우습게 생각해. 식상이 태양한 사람들 그래요. 그러면 배보다 이제 배꼽이 커져요. 지금은 알지만 전부 그 벌금 뭐 과태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비고 뭐고 다 물어내야죠. 지금 요새 앞으로 다 물릴 거예요. 그거는 불법을 편법을 써서 하게 되면 그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그러한 조치들이 상당히 심하게 올 수 있는. 그 다음에 앞서 말한 대로 좀 사기에 휘말리고 이런 것도 욕심내서 그래요. 편법을 써서 하더라도. 뭐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요즘도 우리가 상당히 좀 이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그 확진자 숫자도 줄어들지 않고 하는 것은 편법이나 불법을 쓰는 상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때문에 그러죠. 지금 보니까 엊그제 같은 경우는 뭐 강화도에서 그것도 무슨 방문 판매인가 뭐 다단계 판매인가 거기서 합숙하고 몇십 명이 그건 뭐 당연히 그 중에 하나만 걸렸다. 아무리 철저하게도 합숙을 한 그 많은 사람이 하면은 문제가 있고 또 그 어떤 판매 활동한다고 나와서 어떤 사람을 접촉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 그 사람들이 안 될 수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나 뭐 절에서 조용히 예배 보고 불공 드리는 건 좋은데 식사 같이 하지 말라 해도 꼭 뭐 식사하고 성가대 하지 말라 해도 또 마스크 끼고 해도 뭐 하지 말라 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마스크 또 벗고 성가대고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도 다 식상이 왕한 사주들이 하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생각 자체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고 부정적인 것이 강한 게 상관 자체가 그렇다고 했는데 태왕하면 뭐 두말할 것 없죠. 무조건 반대, 아닌데, 부정 이런 것부터 생각을 갖게 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또 무엇에는 쉽게 열받는 것보다 흥분하고 거기에 빠져들면 가짜뉴스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빨리 빨려 들어가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다. 연월간에 특히 관성이 있고 식상이 태왕하면은 관을 능멸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연월간은 조상자리, 가문자리인데 진짜 가문에 옛날로 말하면 먹칠을 하거나 집안에서 매우 반대하는 직업에 종사하기 쉬운 경우가 연월의 관성이 있고 식상이 태왕한 사주들은 꼭 청개구리 기질이 나타나는 거죠. 집안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끝까지 해도. 근데 그 직업이 귀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은 이제 옛날과 달리 반전되는 경우도 많죠. 지금 인기 있는 운동선수, 골프선수부터 시작해서 연예인이나 이런 셰프가 요새 상당히 인기가 있죠. 아이들한테 있고. 이런 것은 다 옛날에 집에서 반대하던, 양반집에서 반대하던 직업이었다 이런 얘기. 딴따라부터 시작했고, 그런 반전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뭔가 집안의 내력과 이런 어울리지 않는 일하거나 부모가 반대하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게 연월에 관성이 있고 식상이 태왕할 때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 다음, 식상이 태왕하게 되면은 특히 곤명사주에는 남편궁에 흠이 가거나 한 번쯤은 남편을 꺾기 쉽다 그랬어요. 여기서 남편을 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쯤은 남편을 꺾는다는데 자기가 꼭 남편을 이겨먹고 남편을 갖다가 허리를 부러뜨리는 게 아니고 남편에 해당하는 관성이 타격을 입거나 크게 파손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관성이. 그러면 직장인 같으면 잘 다니던 직장인 어느 날 갑자기 잘린다든지 그 회사가 망해서 문을 닫아서 백수가 된다든지 사업을 하다가 또 쫄딱 망해서 신용불량자가 된다든지 남편이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말 밀어내서 이별하거나 사별을 겪는 수가 있는 게 이 식상의 태왕하고 재화가 안 된 사주들이다. 특히 이 식상이 태왕한 사주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지만 배우자 선택이나 부부 관계에서도 상식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고 또 주변 사람들의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그런 조언 등을 무시하고 자기 기준이나 파격적인 선택으로 또는 충동적인 언행으로 고르거나 상대해서 상당히 갈등을 많이 겪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골라도 꼭 그런 사람을 골랐냐 이런 경우가 많죠. 이게 식상이 태왕한 사람들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기준에 맞고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 생각할 때는 하지만 나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괜찮다는데 이런 그런 선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이 식상이 태왕하는 그런 배우자 고르는 또 배우자한테 대하는 것.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너무 너 그 남편 그 잡들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구박하지 말고 남편 좀 해라 해도 그게 당연한 거지. 내가 싫은 뭐 나쁜 소리 했냐. 그 맞는 소리가 있는데도 너무 그렇게 달달 볶으면은 뭐 어쩐다. 이렇게 해도 그게 자기 기준에 아니면은 와닿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 식상이 태왕하면은 일간이 독일을 당하죠. 일간의 기운을 쫙 빼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일관성이 떨어지고 성격도 변덕스럽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게 식상이 태왕하고 일간이 약할 때 그렇습니다. 식상이 태왕하고 일간도 튼튼하다. 좋은 예로는 멋진 식상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누가 뭐라 해도 하면서 아주 그것이 일관성이 있고 말을 하더라도 아주 뚜렷하게 자기 소신껏 당당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건 괜찮아요. 오히려. 그래서 식상도 왕하는 게 좋고요. 또 식상이 왕하고 일간까지 왕하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 사주가 될 수 있는데 식상이 왕하면 자연스럽게 일간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독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거나 칭찬받는 것을 상당히 기대하고 좋아하는 게 식상이 태왕한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상관은 특히 상대를 파악하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언행이 달라지는 게 상관이다 그랬어요. 시키는 게 그냥 일가는 생각대로 고지고대로 출력시키는 거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식상이 태왕한 사주들은 상대가 나를 인정해 주는지 이걸 보고 또 나를 칭찬해 주면 엄청 좋아하는데,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면은 아주 곤란해요. 그런 사람들은 상처를 크게 받고 상대를 꼴을 안 보려고 그래요. 이 식상이 왕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되게 무시하거나 아예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단점이 크게 드러난다. 식상에 태양하면 비현실적인 언행이나 또는 자도취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참 진짜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언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식상이 태왕한 사주들이다. 식상이 태왕하면은 곤명의 경우 남편보다 자식을 더 좋아하기 쉽고, 자식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에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식 바라기까지는 좋은데 자나깨나 자식 걱정, 완전 자식에 꽂혀서 다른 남편도 별로 생각하고 시부모나 주변 형제도 그렇고 오로지 그 자식에 너무 정을 쏟다 보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지만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이 더 많다. 또 자연유산이나 자궁의 임신 등 출산에 문제가 따르거나, 식상이 태왕하면은 오히려 자식을 두기 어렵고 아까 출산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가 하면은 자기 자식이 없어서 가슴으로 낳은 자식을 기르는 경우도 있지만, 또 남의 자식, 그러니까 형제간이 됐든지 주변 아는 사람의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차라리 낫죠. 주변에 뭐 동생이 또 오빠가 누가 뭐였으면 내가 대신 키워주고 이런 것은 좋은데, 완전히 그 뭔가 자기가 책임을 떠맡는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식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 자식을 낳고부터 남편의 능력이 약해지거나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지거나 남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이 또 식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다. 당연히 식상에 태어나지면 관성이 약해지면서 아까 자식 쪽으로 꽂히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보고 애들 교육부가 얼마가 뭐가 어떻게 애들이 어떻는데 이렇게 막 남편을 쥐어짜서 남편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내조보다는 오로지 자식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그 재성이나 통관되는 것이 없으면 남편을 달달 볶는 그러한 경우가 되다 보니까 남편이 자연스럽게 약해진다. 식상이 태왕하다는 것은 그만큼 쏟아내고 싶은 의욕이 강하거나 끼가 많아서, 식상이 태왕한 사람들은 팔방미인들이 많아요. 팔방미인으로 여자는 전업주부로만 지내기 어렵고 남녀 모두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창작활동이나 재능에 전력을 기울여 결혼할 생각도 않고 독신으로 또 사는 경우가 많은 게 식상이 태어난 사람들. 끼가 있고 재주가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많다 보니까 결혼 굳이 해서 얽매일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 됐든지, 예능이면 예능, 스포츠면 스포츠, 이런 쪽에 전력 질주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독신을 고집하는 경우가, 또 뭐 요새 비혼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은 게 식상이 태왕한 사주들이다. 다음 마지막, 식상이 태왕해서 재성을 태과하게 생기면, 식상생재를 하는데 이것이 너무 식상이 태왕해서 재성을 태과하게 생기면 욕심이 지나쳐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무리한 일을 벌려서 수습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하기 쉽다. 식상이 태왕하는데 재가 있다. 그럼 재가 그것을 잘 소화를 시킬 정도가 되면, 수생모거나 수다죽 목부가 된다는 거죠. 생이 너무 태가하면 오히려 그것을 그르치게 만드는 경우가 됐죠. 식상생재가 되는데 재는 약한데 식상이 많다.
너무 무리한 일, 욕심을 내는 일, 이런 것 때문에 수습하지 못하거나 나중에 두 손 들거나 아니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벌리긴 하는데 정작 또 이득을 취하거나 결과를 만드는 데는 약하고 그래. 일은 막 열심히 하고 무슨 일은 다 벌려서 하는데 결과는 약해. 그리고 마무리를 잘 못한다 이 소리예요. 딱 따담질 못한다 이런 얘기. 그런가 하면은 자신을 돌보는 데 소홀해져 실속이 없는 경우가 있다. 내 것을 잘 챙기지 못해. 식상은 남한테 베풀고 주고 밖으로 표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또한 성격적으로는 남의 이목을 꺼리지 않고 자유분방한 삶을 즐기려 해서 남녀 모두 성에, 이성에 탐닉하거나 부적절한 이성관계 등으로 관제구설이 따르기가 쉬운 게 또 식상이 태어난 사람들이다. 앞서 식상이 없거나 쇠약한 사주에서 언급했었습니다만, 식상은 이성을 꼬시는 힘, 서비스 마인드, 그래서 식상이 적당히 있어야 대인관계에서 아주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고 소통도 잘 되는데, 식상이 이 태양하면은 그런 것이 단점으로 나타나서 이성이 많이 꼬여요. 왜냐면 말이라도 막 하고 헛소리라도 책임지도 못할 소리 그 립 서비스 이런 것을 많이 하다가 자연적으로 상대가 좋아하죠. 우리같이 칭찬을 1년에 한 번이나 할뚱말뚱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이성이 남녀 모두 잘 따르고 유혹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 봐도 되죠. 매력이 많은데 재성이 약할 경우 또는 재성이 없을 경우 안착을 못해요. 그래서 수시로 상대가 바뀌거나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 식상이 왕한 사람은 벌려놓고 또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히 제가 그동안 쭉 경험으로 볼 때 남자들 같으면 식상 생지하니까 여자를 잘 불러들이는 힘이거든요. 식상이 아까 꼬시는 힘이라고 했는데, 식상은 많은데 재성이 없다. 아주 꼬시기는 잘하는데 어느 한 여자나 한 사람하고 딱 오래 가지를 못하고 양다리 삼다리 걸치고 있든지, 예? 좀 속된 비유가 될지는 몰라도 잡아놓은 몰국이 밥 안 주는 그런 식의 행태를 하는 것이 많아서, 제가 이 관연한 딸을 둔 엄마들 상담을 하게 되면 식상이 많은데 재성이 없는 남자는 사위상치 마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식상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없어서 서비스 정신도 없고 그렇다. 건명은 식상이 처가에 해당이 되죠. 장모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장모를 모시고 살거나 처가의 입김이 거세거나 처가살이를 할 수도 있는 게 식상이 태왕한 사주들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게 식상이 태왕하거나 편중된 또는 혼잡된 사주들의 특성이었습니다.